엑셀을 개발한 개발자들은 돈을 많이 벌었다는 얘기를 제가 한번 말씀드린 거 있어요.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어서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엑셀을 사용하는 사람이죠. 돈을 못 벌더라도 잘은 써야 되겠다. 자, 지금 한번 보세요. 이 내용이 뭘까요? 회원이 9명이 아니라 회원이 9,000명 되는 산악회가 주식회사가 될 것 같아. 하여튼 산악회 회원이 한 90명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90명. 1월부터 12월까지 회비를 내고 찬조금을 내고 뭐 특별 회비를 내고 여러 가지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이거를 담당하는 사람이에요. 회비 담당을 하는 사람이 있겠죠. 여러분도 개모임을 하든 무슨 모임 친목회를 하든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럼 이런 거를 분명히 하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잘 보시고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해를. 사람은 이해를 하라고 만들어진 동물이에요. 무조건 본능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먼저 한번 볼게요. 지금 여기 합계를 계산해야 돼요. 여기도 합계를 계산해야 돼요. 지금 1월서부터 찬조금까지 요게 실제 입력된 금액인데 그 오른쪽으로 그 아래쪽으로 이만큼 합계를 계산할 공간까지 블럭을 잡아 보세요. 이렇게 블럭을 잡고 블럭 다 설정하셨습니까? 수식. 여기 수식 탭이 있죠. 수식은 뭐냐면 계산하는 명령들이 고여 있는 곳이에요. 그와 연관된 것들이 있어요. 자동합계라고 보이네요. 자동합계가 있는데 화살표가 있는 걸 봐서는 뭔가가 또 있다는 뜻이에요. 눌러보니까 자동합계 글자 말고 화살표. 잘 보세요. 글자하고 화살표하고 마우스를 갖다 댈 때마다 색깔이 달라져요. 그렇죠? 자동합계란 글자에다 갖다 댔을 때하고 화살표에 갖다 댔을 때하고 색깔이 서로 달리 나타나요. 그렇죠? 그럼 얘는 따로따로 노는 애예요. 자, 논리 옆에 보세요. 논리. 논리는 글자랑 화살표가 있는데 논리와 화살표가 어떻게 돼 있어요? 마우스를 갖다 대면 그 옆에 것도 그렇고 하나로 움직여요. 하나로 움직이는 애가 있고 자동합계랑 그 화살표랑 따로 노는 애가 있어요. 이때는 따로따로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자, 화살표를 눌러보니까 아하, 자동 합계도 계산하지만 자동으로 평균도 계산하고 다른 것도 하나 봐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먼저 합계 눌러볼 겁니다. 어떻게 됐어요? 합계가 쫙 나왔나요? 네, 나왔어요. 확인하셨죠? 그런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 여기 김은선 회장님 찬조금을 보세요. 찬조금을 보시면 거기에 뭐 이상한 글자가 찍혀 있어요. 일부러 찍어 놓은 거예요. 얘를 비워두는 게 아니라 뭐가 잘못 입력됐다라는 걸 한번 가정해서 해볼 거예요. 자, 지금 합계는 얘들의 합계를 그 오른쪽과 하단에 자동으로 계산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 끄트머리에는 가로 합계가 보이고 아래쪽에는 세로 합계가 보이고 저 끝에는 전체 합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자료들이 있을 때 가로 합계나 세로 합계나 전체 합계를 계산하고 싶을 때는 한꺼번에 블럭 잡아서 자동 합계 버튼만 누르면 착 한 번에 계산이 되겠죠? 자, 그 다음 요 밑에 보시면 찬조금을 낸 회원수를 한번 계산해 보려 그래요. 찬조금을 낸 회원수. 자, 찬조금을 낸 회원수라는 말은 무슨 얘기예요? 찬조금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찬조금을 안 낸 거고 뭐가 있는 사람은 찬조금을 낸 거죠. 그러면 저기 이상한 글자가 기호가 이렇게 딱 찍혔잖아요. 이 사람은 찬조금을 냈다는 뜻이에요? 안 냈다는 뜻이에요? 찬조금을 냈다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육안으로 봤을 때 10만원, 5만원, 100원, 1000원을 써야 찬조금으로 알아듣는데 헛다운표 같은 거 하나 틱 찍어놨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찬조금이라고 볼 수는 없죠.
그렇죠. 그러면 내가 엑셀한테 뭐라고 얘기하면 얘들은 요 이상한 기호는 감안 안 하고 숫자들만 4명이잖아. 4명. 얘를 탁 계산해 줄까? 4라고. 뭐라고 명령을 걸어야 할 거 아니에요. 뭐라고 명령음을 걸면 좋을까? 찬조금을 낸 사람이 몇 명이니? 라고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찬조금일 수도 있고 회비일 수도 있고 벌금일 수도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돈을 낸 사람? 숫자가 적혀 있는 사람? 숫자가 적혀 있는 사람? 그렇겠죠. 돈이든 뭐든 숫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뭐라고 쓰냐면 이 동네에서 숫자가 몇 개 있냐라고 물어보면 될 것 같아요. 네. 한번 써볼게요. 요거다 클릭하고 자동학계 보시면 숫자 개수 묻는 게 있어요. 얘를 클릭하면은요 엉뚱한 데로 이렇게 지가 설레발하고 움직이죠. 여기가 아니죠. 여기가 아니잖아요. 어디로? 여기서부터 이렇게 블럭을 잡아주면 뭐가 들어있든지 간에 잘못 들어있든지 간에 비어있든지 간에 하여튼 그 동네에서 숫자만 개수를 세면 되겠죠. 그렇죠? 지금은 4라고 나왔잖아요. 4. 근데 저기에 회장님 찬조금이 지금 이상한 기호가 찍혔잖아요. 그랬더니 종에다 썼으면 영수증이 있으면 회장님이 돈을 냈나? 이상하게 찍혔네? 이게 뭐지? 그러면 이제 서류를 찾아볼 거 아니야. 영수증을. 그때 알고 봤더니 20만, 30만 원을 낸 거야. 그럼 30만 원을 쓰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엔터를 탁 치면 이제 5명으로 바뀌었죠. 그렇죠. 5명으로 바뀐 거죠. 아니면 이제 찬조금 자리 30만 원 낸 자리를 지우면 어떻게 돼? 이거 지우면 이제는 빈칸으로 처리된 거죠. 그렇죠? 그러면 4명만 냈다고 나오는 거고.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자, 밑에 최고 찬조 금액을 계산하는 내용으로 가볼 겁니다. 최고 금액을 낸 사람이 누구냐 하는 거는 어려워요. 누가 최고 금액을 냈는지를 찾아봐라 하는 건 어렵고, 이 중에 최대값이 뭐냐, 최고가 뭐냐라는 건 금방 찾아요. 자, 여기다 클릭해 놓고요. 여기다 클릭해 놓고 저 상단에 자동학계 화살표에 들어가서 최대값을 클릭하면 얘는 또 엉뚱한 데를 블럭 잡고 있을 거예요. 여기가 아니죠. 어디죠? 여기서부터 비어 있어도 상관없다 그랬어요. 왜냐면 비어 있지만 거기에 뭐가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블럭을 이렇게 잡아 주시면 그 엔터를 치면 현재는 25만 원이 가장 많지만, 그렇죠, 이 중에 25만 원이 가장 많지만 알고 봤더니 한장수 회원이 로또에 당첨돼서 50만 원을 냈어요. 50만 원을 냈어요. 그랬더니 최고 금액이 바뀌죠. 자, 문제가 하나 발생했어요. 조금 전에 이상이 없던 컴퓨터 화면이었는데 50만 원을 딱 바꿔 쓰는 순간 밑에가 샵 하고 6개는 보이는데 뭐가 안 보이는 게 있죠. 이건 뭐냐면 6자리 갖고는 부족합니다, 자릿수가 부족해요 라는 오류예요. 앉으려고 봤더니 자리가 삐좁아. 야, 나 못 앉겠어, 자리 좀 비켜줄래? 이런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K, L, K하고 L 사이 있잖아요. 사이 경계선을 마우스로 땅땅 더블 클릭을 하시면 알아서 쫙 벌어져요. 그럼 자릿수가 넓게 보입니다. 근데 얘를 마우스로 이렇게 내가 넓힐 수도 있어요. 이렇게 좁힐 수도 있고 넓힐 수도 있는데 너무 넓기도 하잖아요. 그때 또 더블 클릭하면 알아서 또 줄어들어요. 여기 사이즈가 이렇게 좁아서
공간이 삐져봐서 에러가 난 거예요. 자릿수가 부족해서. 그럴 때는 요 K하고 L 경계선 얘를 마우스로 이렇게 넓힐 수도 있는데 너무 넓은 것 같아요. 그럴 때는 그 경계선을 더블 클릭하면 알아서 쫙 조정이 됩니다. 알아서. 그러면 이제 천조금이 50만 원이 제일 최고 금액으로 변했죠. 알아서. 근데 이제 회장님이 보고 기분이 나쁜 거야. 나 70만 원. 그러면 이제 합계도 바뀌고 최고 금액도 바뀌고 천조금을 낸 회원수도 알아서 바뀌고 그 다음에 개인별 합계도 바뀌고 세로의 합계도 바뀌고 전체 합계도 바뀌고 신바람이 난 거죠. 그러니까는 이렇게 명령을 걸어 놓으면은 엑셀이 알아서 뭐가 들어가면 들어간 대로 계산하고 뭐가 빠지면 빠진 대로. 알고 봤더니 7만 원이었네. 그럼 어떻게 돼요? 바뀌면 바뀌는 대로 알아서 계산을 척척척 해준다 이거죠. 자, 그 다음 평균 금액 계산해 보려고 그래요. 이 찬조금에 대한 평균을 계산해 볼 거예요. 평균은 뭐예요? 합계를 개수로 나누는 거죠. 지금 합계가 107만 원이에요. 찬조금 낸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6명이잖아요. 그럼 107만 원을 6으로 나눠줘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합계를 알아야죠. 두 번째, 개수를 알아야죠. 그래, 합계를 개수로 나눌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러지 말고 자동합계 옆에 가셔서 평균 바꿀 거예요. 평균. 평균을 누르면 합계의 평균 낼 거니? 라고 엉뚱한 데를 또 알려줘요. 왜냐면 합계 밑에 있었잖아. 평균 계산하는 난이. 그러니까 위에 것들의 평균을 계산하는 줄 알고 이렇게 할 겁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아니죠. 그럼 어떻게 한다? 찬조금으로 바꿔줘야지. 이렇게 비어있든지 간에 여기에 평균을 계산할 거야 라고 엑셀한테 다시 범위를 알려주면은 그 엔터를 치면은 금액이 바뀌어서 나오는 거죠. 다시 한번 밑에 거. 이번에는 최저 금액, 최저. 자, 그러면 여기 비어있는 칸에다 클릭해 놓으시고 자동합계란에 가면 최소값 구하는 함수가 있어요. 최소값. 클릭하고 엉뚱한 데를 또 블럭 잡고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데는 여기가 아니었죠. 어디다? 찬조금 동네죠. 찬조금 동네. 이렇게 해서 엔터를 치면 이 중에서 제일 적은 금액이 얼마인지를 또 알아서 계산해요. 메모를 좀 해드릴게요. 엑셀 함수, 엑셀 기본 함수, 기본 함수. 첫 번째 합계 구하기 는 sum. 두 번째 평균 구하기 는 average. 세 번째 숫자 개수 구하기 는 count. 넷 최대값 구하기 는 max. 다섯 번째 최소값 구하기 는 minimum. 요 기본 함수 5가지예요. 네? 찬조금을 이순자님은 안 내셨어요. 그러니까 누가 0이라고 쓴 거라. 이렇게 0을 딱 내면 0도 숫자잖아요. 찬조금을 냈다고 해요. 0인데 그냥 비워두어야 되는데 0을 써버리니까 얘도 숫자잖아요. 그래서 찬조금 낸 회원수가 늘어나고 평균도 바뀌어요. 그럼 여기도 0을 다 쓰면 졸지에 9명이 낸 거죠. 9명. 회원이 9명 그대로 있으니까 찬조금을 9명이 다 냈다고 하고 9개로 나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엑셀에서는 0이라고 써야 될 때가 있고 안 써야 될 때가 있고 그래요. 비워둘 때가 있고 그래요. 자, 시험을 봤는데 0이라고 쓰면 0점을 맞았다는 뜻이에요. 다 틀려가지고 재주 좋게. 그런데 비워두면 얘가 시험을 안 본 건지 봐야 될 애가 안 와서 그냥 비워둔 건지 아니면 본래 안 봐도 되는 애인지 봤는데 빵점인지를 모르잖아요. 그 명시를 해줘야 돼. 그래서 얘는 표시라면 시험을 안 봤다는 거고, 면제 그럼 시험을 안 봐도 되는 애고, 0 그러면 봤는데 빵점이란 뜻이고 상황이 달라져요. 그거를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난 0이라고 썼어. 왜? 천조금 이 사람은 안 냈으니까 0이라고 썼어. 근데 인원수에는 올라가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주인은 엑셀이 주인이잖아. 엑셀의 입맛에 맞춰줘야 돼. 엑셀이 알아듣게끔. 근데 이거 엑셀을 개발한 사람들이 한 명이 개발한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사람이 공동으로 개발을 하는데 나름 다 생각을 했겠죠. 0이라고 두면은 0은 계산해서 누락시킬 거냐 아니면 0도 포함할 거냐. 그러면 자, 이런 경우 있어요. 야, 내가 비워뒀지만 이 사람들은 빵 아니냐. 어차피 회원은 7, 9명인데 0을 쓰던 안 쓰던 간에 여기도 9으로 나눠줘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뭐 그런 것도 따져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 그럼 0이라고 써라. 그럴 땐 0이라고 써라. 근데 순수히 낸 거는 0은 안 낸 거하고 똑같지 않느냐. 1원을 냈으면 1이라고 써라. 이건 낸 거니까. 근데 0은 안 낸 거랑 똑같지 않느냐 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은 스스로가 판단을 하셔야 되고, 엑셀로 계산하는 담당자가 엑셀의 특성상 0이라고 쓰면 숫자로 인식해 버리니까 합계는 상관이 없는데 평균과 개수가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또 최소값은 0을 쓰는 순간 뭐가 돼요? 최소값이 0이 돼 버렸단 말이야. 그럼 이제 큰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제 그런 거 감안해서 그냥 예를 들어서 천조금은 내도 되고 안 내도 되잖아. 회비는 어차피 내야 되는 거지. 이 사람은 이제 관리자라서 면제 받았나 봐. 그럼 0이라고 쓰면 안 되죠? 면제라고 쓰든지. 아직 5월달은 아직 처리를 안 한 것 같아요. 이제 내야 되겠죠. 그다음 이제 내면 계산이 나와야 되겠죠. 아직 요 밑에 있는 분들은 X라고 써 있는 걸 봐서는 그때 참석을 안 하셨는지 뭐 했는지 안 내신 것 같아. 면제라고 써 있는 것 같지는 않고. 그러면 누구라도 딱 이 회비 현황을 보고 이런 상황이구나 저런 상황이구나 하고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5월달 6월달에 내볼게요. 여기다가 뭐 2만원, 뭐 6월달에 또 뭐 누가 2만원을 냈어요. 이렇게 냈는데 문제는 뭐예요? 밑에 합계가 안 나왔잖아. 여기는 지금 13번째 줄은 뭐가 있어요? 합계가 나왔잖아요. 합계가 나왔는데 지금 아까는 5월달에 6월달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여기에 계산이 안 됐지만 지금은 계산이 됐잖아요. 뭐 입력이 들어왔잖아. 그러면 4월에 합계가 낸 것처럼 5월 6월도 합계를 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럴 때 옆에 거를 보니까 4월달 거를 보니까 계산이 돼 있잖아요. 그럼 가서 물어보자. 야, 너 어떻게 계산했니? 나? 위에 거 더 했어. 그래? 나도 그렇게 볼까? 나 것도 똑같이 더하면 나오겠네? 그게 뭐냐면 자동 채우기예요. 자동 채우기. 그 셀을 선택하면 제일 오른쪽 아래 점이 있잖아요. 점, 네모점. 얘를 마우스로 누르고 옆으로 지나가면 알아서 얘들도 합계가 나와요. 그리고 이제 여기다 회비를 내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럼 집어넣으면은 알아서 합계가 완성이 착착착 되겠죠. 그리고 총무님은 어차피 또 5월달 6월달 면제 받겠죠. 그럼 이것도 면제라고 쓸 거냐, 면제란 글자를 자동 채우기로 똑같이 가져올 거냐. 그거는 뭐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계산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계산. 예. 자, 그 다음 거 볼게요. 찬조금을 낸 회원수가 6명이잖아요, 현재. 여기 숫자가 들어가면 7명이 될 수도 있고, 다시 뭐 4명, 3명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6이라고 나오니까 건방져 보여요. 6명 하고 나오면 좋은데, 명자를 붙여주면 좋은데. 붙이는 방법이 여러 가지예요. 자, 인원수를 검사했어요. 그랬더니 결과가 6이 나왔어요. 6. 그러니까 이렇게 표시하지 말고 어떻게 표시하자? 이건 좀 불편하니까는 어떻게 하자? 6명 이렇게 출력하자 이거죠. 이렇게 6명 하고 출력하게끔 하자 이거죠. 이렇게. 그러면 아까는 카운트 해서 범위를 정해줬더니 이 결과가 6하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되고, 똑같이 여기다가 명자가 붙어야 된다. 명자를 붙이려면 요 뒤에다가 뭐라고 쓰냐면 앰퍼샌드 하고 명자를 붙여. 앰퍼샌드를 쓰고 왼쪽에 인원수 개수 셌죠. 인원 숫자의 개수. 그 다음에 다운표에 명자가 들어갔죠. 요걸 앰퍼샌드 기호라고 그래. 앰퍼샌드. 예. 요거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영어로 앰퍼샌드라고 읽고 앰퍼샌드. 이걸 다른 말로는 엔드라고 될 거야. 엔드. 자, 이렇게 읽기도 해요. 엔드라고 읽기도 하고 한데 원래는 앰퍼샌드라고 읽어요. 요거는 뭐냐면 좌우를 결합하는 거예요. 결합. 엑셀에서. 이게 연산자예요. 덧셈 뺄셈 연산자처럼 얘도 결합해라. 본드처럼 결합해라 하는 연산자예요. 요렇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똑같이 는 카운트 해서 범위를 정해주고, 범위를 정해줬더니 결과가 어떻게 했어요? 6 나왔잖아요. 그렇죠. 요거를 셀 서식에 가서 사용자 지정에 가서 뭐라고 하냐면은 거기 보니까 G하고 슬래시 표준이 있어요. 표준. 요 뒤에다가 명자를 붙이면 결과적으로 6명 하고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6이라고만 출력하는 거라면 그냥 쓰면 되는데 몇 명 하고 나오래. 몇 명 하고 나오래. 아니면 몇 분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몇 사람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명자를 붙일 때면 앰퍼샌드 연산자로 명자를 붙여도 되고 셀 서식에 가서 고쳐도 되고. 한번 해볼게요. 6이라고 나온 자리 있잖아요. 얘를 더블 클릭하면 여기 카운트라는 명령이 들어간 거예요. 즉 여기에 숫자가 몇 개 있니? 라고 이렇게 찬조금 동네에 숫자가 몇 개 있니? 라고 물어보는 게 카운트예요. 카운트는 뭐냐면 숫자 개수만 세는 거예요. 숫자 개수. 그 안에 글자가 들어있는 거, 기호가 들어가 있는 거, 빈칸은 빼고 숫자만 개수를 세는 거예요. 숫자가 크던 작던 상관없이 0이든 1이든 100만이든 5억이든 간에 뭐라도 숫자가 들어있으면 하나 둘 셋 넷 숫자를 세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다가 앰퍼샌드 쓰고 따옴표 열고 명자. 따옴표를 안 하면 안 돼요. 따옴표를 안 하고 그냥 명이란 글자만 붙이면 명이라는 뜻을 몰라요. 얘가 명이라는 뜻을 모르기 때문에 오류가 나요. 따옴표 안에다 쓰면은 아 글자구나 라고 인식해서 그냥 붙여버려요. 이렇게 앰퍼샌드 하고 명자를 붙이면 몇 명 하고 나와요. 네.
자, 볼게요. 얘는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는. 엑셀은 는이라고 시작을 해요. 아까는 수식에 가서 자동합계를 계산하고 했었잖아요. 지금 여기는 합계 구하는 거는 더하기 밖에 없어요. 빼기 곱하기 나누기는 자동합계 없어요. 여기는 직접 명령을 걸 거예요. 직접. 우리가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가감승제 아시잖아요. 수학은 이렇게 써요. 수학은 뭐라고 하냐면은요, 5 더하기 6은 이렇게 써요. 근데 엑셀은 어떻게 하냐면 는 5 더하기 6, 5 더하기 6 이런 식으로 써요. 그런데 여기 2와 2가 있잖아요. 8과 3이 있잖아요. 여기다 는 2 더하기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는 쓰고 여기 있는 숫자 값 얘를 가리켜요. 더하기 C의 네 번째라고 이렇게 쓰는 건데, 키보드로 이렇게 옆으로 가라 아래로 내려가라 움직이면, 방향키로 움직이면 가는데 귀찮으니까 는 하고 마우스로 클릭하죠. 얘하고 더하기 쟤하고, 그럼 요 둘의 계산을 해라. 엔터. 엔터가 뭐냐면 그렇게 하세요 라는 뜻이에요. 자, 이제 빼기 해볼게요. 는 앞에 있는 거에서 빼기 뒤에 있는 거 맞죠? 그렇게 하세요. 엔터. 자, 이번에는 는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 곱하기 표시가 좀 달라요. 수학에서는 x로 되어 있는 게 곱하기인데 엑셀에서는 x랑 곱하기랑 똑같이 생겨 있으면 혼동되거든요. 그래서 곱하기 표시를 약간 달리 해놨어요. 컴퓨터는 다 곱하기를 이렇게 했어요. 별표처럼. 엔터. 나누기도 앞에 거 나누기 뒤에 거. 나누기 표시가 좀 달라요. 컴퓨터에서 곱셈과 나눗셈 기호가 다릅니다. 엔터. 그럼 아래 것도 다 계산해야죠. 처음 거 계산한 거를 한꺼번에 블럭 잡아서 자동 채우기. 첫 줄 계산했잖아요. 저 끝에 가면 점 있잖아요. 더블 클릭해도 돼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첫 줄을 먼저 잘 계산해야 돼요. 첫 줄 다 계산하고 나서 그 다음 거는 자동 채우기로 쭉 훑으면 이하 동문. 문제 2번에 가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할인 금액을 계산하라고 되어 있는데, 는 무조건 엑셀은 는으로 시작하고 명령을 걸어요. 문제지에 보니까 판매가라 해서 글자가 아니라 내 옆에 있는 판매가 숫자 곱하기 5% 할인율. 자, 두 개를 곱해야 할인 금액이 나오겠죠. 그럼 실 구매 금액은 뭐예요? 판매가에서 할인 금액을 빼줘야 되겠죠. 그래서 는 내 판매가에서 내 할인 금액을 계산해 주니까는, 빼주니까는 이게 이제 실제 내가 돈 주고 살 거고,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붙어야죠. 부가가치 붙어야 돼요. 그러면 는 실 구매 금액 여기에서 곱하기 0.9090909 그러면 요것이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이 되는 거고, 이 실제 금액에서 과세 물품 가격을 빼주면 요게 부가세고, 요 두 가지가 더한 게 우리 금액이죠. 그렇죠. 그러면 내가 10만원 주고 산 거야. 부가세가 포함된 걸 내가 10만원 주고 샀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10만원을 주고 샀는데 이 중에 부가세는 얼마고 부가세가 아닌 실제 금액은 얼마인지 계산할 때는
여기다가 곱하기 0.909090909090 이렇게 계산해 주면 이게 실제 금액이고 요걸 빼준 게 요게 부가세예요. 요게 부가세. 요게 부가가치세고 요게 부가가치세 제외한 그 원래 금액이고 이게 두 개 더해서 내가 10만원 주고 산 거지. 근데 어디는 이렇게도 나와요. 10만원 주고 샀어? 그러면 당신은 여기에 10% 10%가 0.1이죠. 이게 부가세고 합이 더해라 이게 두 개. 그래서 10만원짜리 물건을 사면 10% 붙여서 11만원을 내라 이렇게 하는 데가 있고, 자, 부가세 별도 이렇게 되어 있는 데는 내가 부가세를 별도로 내줘야 되는 거고, 우리가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 부가세가 포함된 거거든. 그럼 환급을 받아야 되잖아. 10%를 환급 받을 수 있잖아요. 사업자 등록을 갖고 계신 분들은. 그러면 내가 요 금액을 이제 환급 받을 수 있는 거고, 0.90909라는 요거 길어도 되고 짧아도 되고 0.909만 곱해도 대략 나와요. 이렇게 세밀하게 계산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썼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계산하라고? 그러니까 간단하게 여기까지만 써놔도 대충 99,900원이 원 금액이고 9,100원이 부가세다. 부가세 포함된 거는 이거고 부가세 별도인 거는 따로 계산해야 되고. 자, 이렇게 계산한 거를 이제 자동 채우기 할 건데 여기까지 내리면 안 되죠? 여기까지만 해야죠. 계산이 됐잖아요. 그렇죠? 여긴 뭐 하는 거예요? 합계 구하는 데잖아. 합계. 그럼 어떻게 계산하면 돼요? 요거 두 개 블럭 잡고 요렇게 블럭 잡아도 돼요. 그래서 어디 가서 자동합계, 여기는 이렇게 블럭 잡아서 자동합계. 그냥 한꺼번에 이렇게 블럭 잡아서 자동합계 보면 안 되나요? 자, 보세요. 얘를 한꺼번에 블럭 잡아서 자동합계 계산 누르면 되고요. 요거 얘는 빼줘야 돼요. 이것도 딜리트키 누르면 됩니다. 얘 한 번, 얘 한 번, 두 번에 나와서 해도 되고, 한 번 하고 나서 요거 빼니까 두 번만에 되는 거고. 편하신 대로. 왜냐면 얘는 하지 말라고 X 거놓은 거니까 안 해야 되니까. 하고 지워도 되고 아예 안 해도 되고. 그럼 내가 가정의 달 선물 구매 목록에는 현재 33만원어치 샀는데 거기에는 실제 30만원어치 물건 값이 들어가 있고 3만원의 부가세가 포함된 거죠. 그렇게 계산이 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예. 총 10가지를 물건을 샀고 할인을 받아서 실제 다 돈 주고 살려면 이만큼인데 할인을 받아서 33만원어치 산 거다 이거죠. 그렇죠. 자, 문제 3번은요 좀 어려워요. 보여드릴게요. 는 환율 교환 비율이라고 하죠. 환율. 내가 1달러를 돈을 주고 샀으면 1달러가 우리나라 돈으로 1,050원이라는 거지. 그러니까는 98달러 주고 샀으니까 곱하기 요건데 곱해야 되잖아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 달러는 내 왼쪽에 있고 여기 C6 이거 이게 왼쪽에 있는 98달러 얘잖아요. 근데 C3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다른 데 있잖아. 다른 데. 엑셀은 좀 전에 보셨어요? 이거요? 이거 얘 어떻게 했어요? 왼쪽 거 두 개 곱했죠? 내 거 곱한 거라. 내 거. 얘가 다른 데 있는 거 다른 데 있는 걸 곱한 게 아니잖아요. 내 왼쪽에 있는 걸 가지고 빼던 나누던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거를 갖고 계산한 거예요. 근데 얘는 자세히 보시면 왼쪽 거 곱하기 위에 건데 왼쪽 거라는 말은 내 거야. 내 거. 근데 위에 거는 동 떨어져 있잖아요. 남의 것처럼 떨어져 있잖아요. 이런 애들은 무조건 F4번 키를 누르는 거예요. 키보드에서 F4번 키 누르면 이 달러 표시가 이렇게 콩콩 찍히는데 얘를 키보드로 내가 달러를 이렇게 써도 돼요. 키보드로.
키보드로 찍으셔도 되고 귀찮으시면 F4번 키 F자 누르고 4자 누르지 마시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시는 분 있나요? 여기 보면 F4라고 있잖아요, 꼭대기에. 그거 누르시라고. 어떤 분은요 F자 누르고 4자 누르면 엉뚱한 거 찍혀요. 자, 농담한 거고, F4 누를 때마다 달러 표시가 달라져요. 꼭 이렇게 하셔야 돼. 꼭 이렇게 하셔야 돼. 엔터 치고 얘를 자동 채우기 해야 답이 되고요. 합계는 뭐예요? 두 개 곱하면 되죠? 시계 하나 샀다는 얘기잖아. 초콜릿 2개 샀다는 얘기잖아. 여기는 어떻게 써요? 는 내 거 곱하기 내 거. 내 같은 줄에 있는 애들은 다 내 거예요. 자동 채우기. 얘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얘는 어떻게 했다고 했는 왼쪽 거 내 거 내 거 곱하기 저 위에 거 남의 거. 아까 여기 합계 구하는 거 있었죠. 이거야. 여기 합계 구하는 거에 얘들은 누구 거예요? 내 것들이잖아. 나를 기준으로 내 위에 있는 애들이잖아. 쪽. 다 이게 내 거거든. 할인 금액을 기준으로 봤을 때 판매가 할인율을 곱하는 거는 다 내 거를 곱하는 거거든. 더하고 빼는 거거든. 그런데 지금처럼 왼쪽에 있는 거 내 거 곱하기 저 위에 거 남의 거. 남의 거는 무조건 달러가 양쪽에 콩콩 찍혀야 돼. 이렇게 이유를 묻지도 말고 일단 해보세요. 그래야만이 답이 나와요. 안 그러면 답이 안 나옵니다. 자 보세요. 이거랑 쟤를 곱해 가지고 그냥 자동 채우기 하면 얘는 15달러 주고 샀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빵이야. 얘는 12달러 주고 초콜릿 샀는데 계산 못한대.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보세요. 얘는 어떻게 계산했냐면 왼쪽 거 그 다음에 또 곱하기 뭐 위에 거. 얘는 뭐라 그래요? 왼쪽 거 곱하기 위에 거. 없네. 없으면 엑셀은 0 곱하기 15달러 빵. 자 얘는 뭐라 그래요? 왼쪽 거 곱하기 위에인데 글자네. 숫자랑 글자랑 곱한다? 못 곱하지. 곱하지 못하잖아. 그래서 무조건 왼쪽에 있는 거 이걸 서로 곱해라 빼라 이럴 때는 내 거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동떨어지네. 저 위에 동떨어지네. 얘를 곱할 때는 달러 표시가 콩 들어가야 돼. 이렇게. 그리고 나서 자동 체크를 해주면 답이 정확하게 맞아요. 요게 조금 어려운 거예요. (130페이지) 갑니다. 예. 어떤 거요? 자 다시 해볼게요. 는 왼쪽 거 달러 곱하기 저 위에 환율. 근데 C의 세 번째가 남의 거잖아요. 그때 F4번 키를 누르면 양쪽에 달러가 콩콩 하고 들어가요. 그때 엔터. 그리고 자동 채우기 하시면 맞아요. 자 8장 갈 겁니다. 8장 함수. 8장에 있는 함수로 가세요. 페이스북이라든지 트위터라든지 이런 데 한번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제 회원 가입을 하려고 페이스북을 가시거나 트위터를 가시게 되면은요, 보여드릴게요. 여기 회원 가입을 하라고 나와 있어요. 회원 가입. 그러면 성씨가 뭐고 이름씨가 뭐냐 따로따로 입력하라 그래요. 성은 이씨다, 이름은 정민이다, 이렇게 따로따로 입력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돼 있어요? 이정민하고 한꺼번에 입력하죠. 왜냐면 우리나라는 성씨가 한 글자 아니면 두 글자잖아. 성이 다섯 글자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 중에? 뭐 제갈 하는 두 글자잖아. 제갈명, 제갈공, 제갈량, 제갈공명 뭐 이렇게. 근데 이름은 보통 두 자나 한 자를 쓰는데 많이 쓰는 사람도 있죠. 박씨 집안에 차고 나온 놈이 셈이 나. 박차고 나온 놈이 셈이 나. 실제 우리나라 사람 이름이에요. 10글자. 과거에는 김, 수화무, 거북이와 두루미라는 가공의 인물도 있었죠. 예.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오정래, 김봉현, 이찬호 입력을 했더니 불편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성은 성시대로 이름은 이름시대로 구분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에는 버락 오마바 이렇게 다 이름이 성과 이름시가 개수가 다 다르다 보니까 성 따로 쓰고 이름 따로 쓰니까 합하면 되는데 우리는 뜯어놔야 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다행히도 여기는 성씨는 한 글자고 이름씨는 두 글자로 처리한 것 같아요. 그럼 한번 해볼게요. 는. 근데 이제 걱정인 거야. 무슨 함수를 가지고 저걸 쪼갤까? 는을 썼는데 참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원래는 는을 안 쓰고 수식에 가면 텍스트라고 있어요. 텍스트. 글자를 쪼개는 거니까 글자와 연관된 함수를 텍스트 함수라 그래요. 아스키, 뭐 캐릭터, 클린, 코드, 달러, 익스트랙트, 파인드, 뭐 레프트, 왼쪽, 라이트, 오른쪽 이런 거. 그래서 레프트를 찾는 건데 나는 엑셀을 배우긴 배우는데 함수를 전혀 몰라 하시는 분은 못 풀어요. 솔직히 그렇잖아. 그냥 합계를 구해라 그러면 자동 합계. 근데 여기 숫자가 없잖아. 다 글자잖아. 그러니까 이제 글자를 잘라야 되는데 왼쪽에 한 글자를 잘라야 돼. 왼쪽에 한 글자. 그러면 영어니까 레프트라고 써보는 거예요. 영어를 몰라. 그럼 이제 못 찾겠지 또. 그래서 이런 책자를 공부를 미리 해놨다는 전제하에 한번 보는 거예요. 자, 는 여기다가 는 쓰고 레프트 이거 안 열리는데요. 다시 한번 볼까요? 는 L-E F-T 레프트 그리고 괄호를 열어야 돼요. 무조건. 함수는 다른 말로 기능이라 그래. 기능. 아까 우리 합계 구하는 썸이라는 함수 있었잖아요. 썸. 이거는 합계를 구하는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합계를 구해? 엑셀이. 내가 요렇게 합계를 구하라고 명령을 주면 엑셀이 샥 계산해 주는 거야. 그러나 계산을 할 줄 아는데 하기 싫은 거지 사람은. 그래서 엑셀한테 시켜먹는 거죠. 자, 는 레프트 괄호 열었어요. 그 다음에 밑에를 보시면 레프트라는 함수 안에는 텍스트가 있고 넘버 캐릭터라는 두 가지가 보이나 봐요. 대문자 소문자는 없어요? 예? 레프트가 대문자 소문자는 없어요? 이거를 제가 소문자로 써드리면 여러분이 보시기가 좀 불편할 것 같아서 대문자로 보여드리는 것 외에는 전혀 이유가 없어요. 그렇나요? 예. 자, 밑에 보면 텍스트가 뭐고 넘버 캐릭터가 뭐가 있는데 아직은 어렵잖아요. 그럴 때 요 FX를 누르시는 거예요. 눌러보세요. 눌러보셨어요? 뭐라고 떠요? 오, 레프트는 이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라고 뭐가 떠. 이렇게. 자, 텍스트 문자열. 텍스트는 글자고 문자열은 여러 글자를 문자열이라 그래요. 컴퓨터 용어상으로. 문자 그럼 뭐다? A, B 한 글자씩을 문자라고 하고 문자열 그럼 뭐야? 여러 글자. 텍스트는 그냥 글자를 텍스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시작 지점부터 시작 지점이 어디야? 왼쪽이지. 그래서 지정한 수만큼 글자를 자를 거예요. 자, 이때 텍스트는 뭐냐면 어떤 글자를 자를 거니 묻는 거예요. 오정래. 오정래를 자를 거잖아. 그럼 마우스로 오정래를 클릭해 주시면 아, 오정래라는 글자를 자를 거니 이거지. 그 다음에 넘버 캐릭터 몇 글자? 몇 글자? 한 글자 1. 한 글자 엔터. 옷이 나왔어요. 그렇죠? 자, 이제 이름씨로 갑니다. 여기는 왼쪽에서 한 글자 자르면 안 되죠? 뒤에서부터 이렇게 잘라가야지. 이렇게 잘라가야지. 오른쪽부터. 무슨 함수를 쓸까? 여기는 는 right, left, right, right. RI를 딱 찍었더니 여기 뜨네요. 그랬죠? 그럼 얘를 더블 클릭해도 돼. 알아서 착 가로 열려. 자, 얘도 똑같아요. 어느 글자? 오정래. 컴마. 몇 글자? 두 글자. 이번엔 두 글자죠. 정래 두 글자를 잘라와야죠. 그렇죠? 엔터. 그럼 두 개만 완성해 볼게요. 두 개 블럭 잡고 자동 채우기 따당. 그럼 두 글자 쫙 밑으로 내려가겠죠. 다시 볼게요. 자, 여기는 이제 오정래란 글자를 오자만 잘라올 거예요. 그렇죠? 근데 글자가 왼쪽에 있다, 오른쪽에 있다? 왼쪽에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가 는 레프트란 함수를 쓴다 이거죠. 근데 레프트 함수를 써놨는데 텍스트가 뭔지 넘버 캐릭터가 뭔지를 모를 때가 있잖아요. 처음 하실 때 몰라요. 그럴 때는 저 위에 FX를 눌러서 여기서 찾아보는 거예요. 여기서 설명을 여기 있으니까. 그럼 텍스트는 오정래고 넘버 캐릭터는 몇 글자? 한 글자. 그럼 되겠죠. 그럼 이름은 몇 글자예요 또? 얘는 성씨하고 이름씨를 쪼개는 방법은 해봤는데 구는 뭐예요? 구. 구가 중간에 꼈죠? 근데 룰이 어떤가 보세요. 서울시, 성남시, 대구시, 시가 다 세 글자네. 그리고 구도 다 세 글자죠. 중구 두 글자, 서대문구 네 글자 없잖아. 다 서초구, 마포구, 종로구, 분당구, 동도 세 글자잖아. 실제 이런 동이 없죠. 서초구, 양재동은 있는데 서대문구는 빠졌잖아. 그럼 걔는 네 글자죠. 중구는 두 글자죠. 죽는 거야. 그럼 실제로 우리가 주소를 여러분 회원가입할 때 주소 어떻게 입력해야?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한꺼번에 입력합니까? 아니죠. 무슨 동인지를 검색을 하죠. 도로명 주소를 입력하고 따로따로 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서울시 서초구구나 따로 쪼개. 컴퓨터상에서는 그 무슨 동이구나 쪼개. 몇 번지 몇 호구나 쪼개. 무슨 아파트구나 몇 호, 몇 동 몇 호구나 또 쪼개. 컴퓨터는 쪼개요. 내가 입력을 하면. 근데 이거를 합해놓은 거를 보고 우리 보고 쪼개라는 거잖아. 합해놓은 걸 보고 쪼개라는 거잖아. 아까처럼 성씨가 한 글자고 이름씨가 두 글자라는 룰을 만들어 놓고 하는 거니까 쉬운데 여기 서대문구 들어가면 이제 어떻게 돼요? 여기 서대문구 들어가면 멘붕 오는 거예요. 근데 동도 가리봉동이래. 그럼 어떻게 돼요? 동도 네 글자야. 그러니까 세 글자 세 글자 세 글자인데 얘는 세 글자 네 글자 네 글자.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서울특별시라고 써놨어. 그럼 어떻게 돼요? 다섯 글자 네 글자 네 글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룰이 다 깨져 버리는 거죠. 그냥 세 글자 세 글자 세 글자라고 했을 때를 감안해서 한번 해보자 하는 거예요. 자, 는 지금 찾는 구는 왼쪽에 있다 오른쪽에 있다. 즉
왼쪽에서부터 하나 둘 셋 이것도 아니고 뒤에서 하나 둘 셋 이것도 아니고 중간에 껴있죠. 그러니까 함수가 MID예요. 미들 MID. 밑에 써있네요. 어느 글자에서? 주소에서. 내 왼쪽에 있는 내 주소,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이란 주소에서 컴마. 자, 서초구라는 글자를 잘라올 거죠. 서초구라는 글자를 잘라올 거죠. 그럼 서자라는 글자가 몇 번째 있어요? 서울시 한 칸 띄우고 서 다섯 번째네. 다섯 번째서부터 출발. 스타트 넘버. 밑에 스타트 넘버예요. 이거 스타트 넘버. 다섯 번째 글자서부터 시작해서 몇 글자? 서초구 세 글자잖아. 세 글자. 다섯 번째에서부터 세 개. 그럼 서대문구는 어떻게 돼? 다섯 번째에서부터 네 개. 중구는 다섯 번째에서부터 두 개. 그런데 시가 다 세 글자인가요? 시는 다 세 글자인가?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시라고 하고 인천광역시 인천시라고 치면 두 글자 시는 없나? 택시는 시가 아니지. 네 글자 시는 없나? 그러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특별시 한 칸 띄고 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글자부터 들어가야 되고 그때는. 자, 일단은 셋 똑같다는 전자에 한번 해보는 거예요. 룰을 배우는 연습하는 거니까 엔터. 그리고 자동 세우기. 근데 여기 이제 중구가 떨어져 있으면, 자 보세요. 여기 중구가 떨어져 있으면 중구 나왔다. 아니죠? 중구 한 칸 띄고까지 나온 거예요. 그럼 서대문구 같으면 어떻게 돼요? 중구가 아니라 서대문구 같으면 얘는 구를 빼먹었지. 서대문만 나왔지. 그렇죠. 이렇게 잘라 먹는단 말이야. 그래서 아까 선생님 질문하신 대로 이름자가 한 글자나 세 글자, 네 글자 이런 사람 룰이 깨지는 것처럼 동네도 깨져요. 근데 우리가 입력을 할 때는 컴퓨터에다 입력할 때는 얘를 한꺼번에 입력하지 않고 서울특별시 무슨 구 따로, 무슨 동 따로, 그리고 이제 옛날 그 지번으로 따지면 무슨 동 몇 번지 몇 호 이렇게 나눠놨고, 도로명 주소에서는 서울 무슨 시 무슨 구까지만 쓰고 무슨 도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이제 그냥 주소 1, 주소 2, 주소 3 이렇게 나눠져 있죠. 외국도 그렇잖아요. 미국은 뭐 세 개로 나눠서 쓰거든요. 주소를 우리도 그렇게 쓰잖아요. 우리가 여러분들 그 회원가입하고 택배 같은 거 요청할 때 주소 입력할 때 한꺼번에 쓰는 게 아니잖아. 내가 따로따로 구분해서 입력하면 그 컴퓨터상에서 모아서 보여주는 거지 실제로 따로따로 저장되는 거야. 자, 이번에는 좀 다른 게 나왔네요. 자, 이건 좀 감춰놓고 볼게요. 자, 주민등록번호를 감추래요. 우리나라 주민등록번호를 함부로 공개하면 안 됩니다. 이건 가짜 번호이겠죠. 진짜 번호는 아닌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이게 진짜라면 이 출판사 법에 걸려요. 예. 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데, 자, 얘가 몇 글자죠? 주민등록번호가 앞에 6글자, 중간에 1글자, 뒤에 7글자, 총 14글자예요.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요거 이 뒤를 감추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냥 요것만 자르면 안 되나요? 어떻게? 는 레프트가 왼쪽부터 자르는 거잖아요. 뭐를? 주민등록번호를 선택하고 몇 글자만큼 자르면 돼요? 8글자. 앞에 6개 빼기 성별코드 하나. 그러면 딱 좋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아니고
요 뒤에다가 584623이란 뒷번호 있잖아요. 요거 여기다가 콩콩콩콩 별표를 콩콩콩콩 찍자 이거지. 그렇게 해주라는 것 같아요. 이래도 되는데. 근데 뭐 하라는 대로 해야지 뭐 어떻게. 그러면 왼쪽에서 8글자를 자르는 것도 아니죠. 글자를 어떻게 해야 돼? 바꿔치기 해야지. 어떻게 바꿔치기 해야 돼? 요 뒤에 거를 콩콩콩콩 이렇게 바꿔치기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명령이 는 replace 책에 있습니다. 133페이지에 replace. 근데 replace는요 보세요. 밑에 문법이 이게 문법이에요. 우리 영어 배울 때 주어 동사 뭐 우리 문법 배우잖아요. 얘도 문법이에요. 문법. 어떤 글자를 주민등록번호 글자를 몇 번째에서부터 몇 개만큼 뭐로 바꿔치기 할래? 이런 문법인데 어렵잖아. 영어로 써 있으니까 그럴 때 FX 누른다. 여기 이제 설명이 뜨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설명이 떠. 어떤 글자를 바꿔치기 할 건가요? 어떤 글자죠? 주민번호죠. 어떤 거를 이렇게 가려놓고 쓰시면 안 돼? 얘 이렇게 가려놓는 게 아니라 요거는 요거 우리 오정래 씨 거 여기 있잖아. 주민등록번호를 고칠 거잖아요. 여기까지 밑에는 안 봐도 되잖아. 요렇게 놓고 보면서 연습해야지. 얘가 화면이 이렇게 떴어. 뭘 바꾸지? 가려놨잖아. 그러니까 보여줘야지. 다 보이지 말고 그거 거만 딱 보여주면 돼. 주민등록번호 요 번호를 바꿔치기 할 건데 보세요. 몇 번째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번째. 아홉 번째부터 시작해서 몇 개? 5, 8, 4, 6, 2, 3 여섯 개. 뭐로 바꿔치기 할까? 콩콩콩콩 콩콩. 이렇게 별표를 콩콩콩콩 찍잖아요. 콩콩콩콩 찍으면 밑에 결과는 안 나오는데 이때 다른 데를 눌러보시면 자동으로 원래는 따옴표에다 써야 되는데 따옴표 없이 아까 별표 찍었잖아요. 알아서 딴 데를 찍어보면 따옴표가 들어가서 요렇게 바뀔 거래요. 요렇게 이러면 다잖아요. 그렇죠? 그럼 확인. 그 자동 체크해 주시면 이제 답이 다 되는 거예요. 이런 연습을 책에 있으니까 한번 해보고 한 번 했더니 답이 나오네? 끝? 아니죠. 그 책 보고 한 거잖아. 머릿속에 안 들어가 있잖아 아직. 그러니까 이 작업을 그냥 줄줄줄 외울 정도로 여러 번 해봐야죠. 자, 날짜 시간 함수로 갈게요. 날짜 시간 함수. 밑에 보시면 텍스트 조금 전에 했던 거 옆에 날짜 시간 함수가 있어요. 날짜를 입력하래요. 뭐라고 입력할까? 마마 오늘은 2016년 하고 11월 하고 5일입니다. 이렇게 쓸까? 그래도 못 알아듣는 사람은 없죠. 야, 16년 11월 5일이야.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겠고, 어떤 사람은 2016년 11월 5일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겠고. 네가 알아서 보면 될 거 아니냐 이거지. 마마 이렇게 쓰는 건 좀 그런 거 같고. 그래서 여기다가 그냥 빠르게 입력하면 쉬울 것 같아. 그게 컨트롤 키 누르고 세미콜론. 세미콜론은 이렇게 점 컴마 위아래 붙어 있는 거 있죠? 컨트롤 세미콜론. 컨트롤 세미콜론 어떤 건지 아시겠죠? 딱 눌러보세요. 컨트롤 키 누르고 오른손으로 세미콜론 누르면 딱 지금 날짜가 들어가요. 그랬더니 요일도 보이네. 이게 안 열려요. 그러면 내가 2016이라고 쓸까? 그럼 뭐하러 엑셀을 해?
그렇잖아. 처음부터 한번 해주시면 안 뭘 또 처음부터. 자, 컨트롤 세미콜론 누르는 거 이것밖에 안 했어요 지금. 처음부터가 이거 처음부터도 없어. 이거 하나밖에 안 했어야지. 자, 그러면 몇 년도인지를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거를 보고 2016이라고 찾아 쓰는 거는 알아. 그거 할 거면 뭐로 엑셀을 하냐고. 내가 손으로 쓰고 앉아있지. 자, 명령을 볼게요. 는 이어 날짜라는 연도라는 함수가 있어요. 연도 year 가로 열고 이어 그리고 날짜를 찍어 주시면 돼. 저 날짜 중에 몇 년 몇 월 며칠이라고 되어 있는 그 날짜 중에서 이어 연도만을 가져오세요 라는 함수예요. 엔터. 자, 는 이어 가로 열고 날짜를 클릭해 주시면 돼요. 날짜. 2016 맞죠? 그렇죠? 연도 구하는 무슨 함수라고요? 연도? 이어. 해피 뉴 이어 할 때 이어. 연도. 자, 월은 month 가로 열고 너 몇 월이니? 묻는 거예요. 몇 월인지를 알려면 날짜가 있어야지. 날짜도 모르고 어떻게 몇 월인지를 알아요? 요 위에는 날짜를 클릭해주면 11월 오늘 며칠이지? 라고 하려면 는 day 가로 열고 날짜. 그러면 오늘이 5일이 맞을 거예요. 5일. 자, 날짜와 날짜 및 시간에 관한 함수들이 있어요. 함수들이 책에 보면은 뭐 today, now, year, month, day, hour, minute, second 뭐 이런 말들이 나와요. 이거를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는 year 하고 여기다 날짜를 써주는 거예요. 날짜. 그럼 그 날짜에 해당하는 이거는 뭐냐면 해당 날짜의 연도를 추출한다. 이어라는 함수, 이어라는 영어가 연도라는 말이니까 이어가. 그러니까는 오늘 몇 년도지? 이라는 거 물어보려면 는 이어라고 써야 된다는 거지. 자, 오늘 몇 년 몇 월 며칠인지 나왔어요. 자, 이거는 오늘 작성한 거죠. 원래는 어떻게 입력하는 거를 날짜를 2016년 11월 5일 하고 써야 되잖아. 근데 귀찮은 거라.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아까 컨트롤 세미콜론. 그러니까 자동으로 슉 들어가는데 이거를 내일 열어보면 어떻게 될까? 이걸 내일 열어보면 어떻게 될까? 내일 이 날짜로 돼 있어요. 그냥 날짜를 썼잖아. 그런데 내일 열어보면 내일 날짜가 나와야 되고 한 달 후에 열어보면 한 달 후에 날짜로 나와요. 그 날짜로 나와야 좋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함수가 있어요. 자, 보세요. 여기다 써볼게요. 는 today 괄호 열고 괄호 닫고 는 today 괄호 열고 괄호 닫고 괄호 속에 아무것도 안 써요. 얘는 아까 year, month, day는 괄호 안에 날짜를 지정해 줘야 되고 아까 left, right 이거는 왼쪽에서 오른쪽에서 몇 글자고 지정해 줘야 되고 그런데 today는 괄호 안에 아무것도 안 써. 이건 뭐냐면 컴퓨터 상에 있는 날짜를 보여주세요 라는 뜻이에요. 컴퓨터 상에 있는 날짜. 그러니까 오늘이 2016년 11월 5일이면 11월 5일로 보이고 오늘이 2017년 5월 5일이면 2017년 5월 5일로 보여주고
근데 얘는 요일이 안 나오죠. 당연히 요일은 안 나오는 거예요. 얘는 요일을 나오게 하라고 수작을 부려놓은 거니까 그런 거고, 우린 요일이 안 나온 거예요. 그럼 요일 나오게 해봐야죠, 우리도. 네. 자, 클릭하고 컨트롤 1번. 컨트롤 1번이 뭐예요? 컨트롤 1번이 뭐 하는 거예요? 처음 해봐요? 아, 그거. 꾸미는 거. 얘를 어쩌고 저쩌고 꾸미는 거. 예쁘게 화장도 해야 되고, 뭐 빨간색 노란색 옷도 입혀야 되고, 꾸며보는 거 있죠. 옛날 우리 인형놀이 하듯이. 그걸 서식 꾸미기라 그러는데, 그게 엑셀에서는 컨트롤 1 이거예요. 그럼 날짜라고 돼 있죠. 그 옆에 요일도 보이네. 그 옆에 요일도 보이죠. 근데 이렇게 보이면 안 되는 거잖아. 뭐라게 보여야 돼? 가로 속에 토 하고 나오면 좋겠죠. 지금은 날짜 및 요일, 얘는 연월일, 우리말로 연월일이 보이는 거고, 얘는 그냥 날짜처럼 보이는 거고. 근데 여기 내 입맛대로 맞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없으면 사용자 지정. 여기 날짜에 연관된 것 중에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고르면 되는데, 여기 없어. 그러면 사용자 지정에 가서 내가 이거를 꾸며야 돼. 이때 연도 4자리 빼기 월 2자리 빼기 날짜 2자리 그래 놓고 괄호 열고 AAA A 세 글자를 쓰면 우리말로 무슨 요일인지 나타나요. A가 4개면 토요일 이렇게 나오는 거고, A가 3개면 토 이렇게만 나오는 거예요. 하고 확인 누르면 똑같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근데 얘는 함수를 썼으니까 내일 열어보면 11월 6일 일요일로 나올 거고, 얘는 날짜를 직접 썼으니까 내일 열어봐도 요 날짜 그대로 그냥 물려 있는 거고. 그러니까는 지금 작성한 날짜인데 이거를 오늘 작성한 거잖아요. 이걸 내일 열어보면 내일 작성한 거로 돼 있잖아. 만약에 여기다 함수 투데이 함수를 쓰면 어떻게 돼요? 이 함수를 쓰면 어떻게 돼요? 이걸 내일 열어보면 어떻게 돼? 오늘 작성한 게 아니라 내일 작성한 거로 돼 있잖아요. 오늘 작성하라 그랬는데 사장님은 오늘 작성해서 보냈더니 사장님이 내일 열어보면 오연수 씨 왜 이거를 오늘 작성했죠? 어제 작성해 놓으라 그랬잖아요. 이랬을 거 아니야. 투데이 함수 썼는데요. 잘못 쓴 거죠. 그냥 날짜를 직접 써야, 이렇게 직접 써야 돼. 그럼 얘는 내일 모레 글피 아무데나 열어봐도 그냥 11월 5일 그대로 보이는 거죠. 그렇죠. 자, 근무 시간 어떻게 계산합니까? 출근 시간, 퇴근 시간이 있어요. 9시 00분에 출근해서 저녁 20시, 저녁 10시죠? 32분에 퇴근했어요. 몇 시간 일했어요? 계산해보면 되지. 계산해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엑셀한테만 알려주면 되잖아. 야, 엑셀아, 나는 할 줄 아는데 네가 해, 이거죠. 그럼 뭐라고 쓸까? 는 큰 시간 빼기 작은 시간. 작은 시간 빼기 큰 시간 하면 안 돼요. 작은 거에서 큰 거 빼면 뭐가 돼요? 마이너스가 되죠? 날짜와 시간은 마이너스가 없어요. 그래서 에러가 나요. 숫자는 작은 숫자 빼기 큰 숫자라면 마이너스 음수가 나오지만 날짜와 시간에서는 에러가 나요. 그러니까는 반드시 큰 거에서 작은 걸 빼야 돼요. 엔터. 자, 는 큰 시간, 큰 시간이 퇴근 시간이죠. 빼기 작은 시간.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런 경우도 있잖아. 저녁 10시에 출근해서 그 다음날 아침 7시에 퇴근했잖아. 그러면 출근 시간은 저녁 10시고 20시고 22시고 퇴근 시간은 그 다음날 아침 7시니까 어느 게 커요? 출근 시간이 크잖아. 그러면 안 되잖아. 그때는 날짜와 시간을 연결해서 계산해 줘야죠. 퇴근 시간이 숫자는 작지만
날짜는 많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렇게 계산해 줘야 돼요. 근데 지금은 보편적으로 그냥 그날 출근해서 그날 퇴근한 거로 처리한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오늘 출근해서 내일 모레 퇴근한 사람도 있잖아. 밤새도록 일하고. 그런 경우는 달라질 수 있죠. 그때는 날짜도 들어가야지. 이해되시겠어요? 이게 학습하는 게 그냥 뭐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라 끝 이게 아니란 말이야. 상황이 다 다르잖아. 소금을 한 숟가락 넣으면 되는데 어떤 사람은 짠 거를 못 먹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싱거워서 못 먹는 사람이 있고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싱거워하는 사람은 소금을 처먹이면 되고 많이 드세요 하고, 소금을 싫어하는 사람은 그냥 물만 두고 끓이면 되고, 상황을 달리 해줘야 되거든. 엑셀도 그래요. 근데 지금은 똑같이 그날 출근해서 일찍 출근해서 그날 늦게 퇴근한다는 전제하에 해보는 거지. 자, 그럼 계산해 볼게요. 쭉 계산했어요. 이 사람 전체 몇 시간 일했어요? 합계 계산해 볼게요. 합계 어떻게, 이것들의 합계를 구해야죠. 어떻게 합계 구해요? 자동합계 해보세요. 빨리 어떻게 하나. 수식에 가서 어떻게 해? 자동합계 안 하고 있네. 뻗띵기네. 수식에 가서 자동합계를 눌렀어요. 그렇죠. 그랬더니 얘를 가운데 정렬하면 뭐 똑같이 되는데 시간이 수상하지 않아요? 아니 13시간 12시간 이랬으면 벌써 하루가 지났잖아. 25시간이 넘었잖아. 근데 왜 4시간 20분 일한 거, 4시간 21분 일한 거로 돼 있냐고. 자, 굉장히 중요해요. 날짜를 계산하고 시간과 시간을 계산하고 더하게 되다 보면 13시간 32분, 12시간 59분을 더하다 보면 26시간 31분이에요. 이걸 다 합치면 52시간 21분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는 24시간이 넘어가면 하루로 치잖아요. 그러니까 하루를 치고 또 52시간 지나면 48시간 지났으니까 이틀 넘어갔다라고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48을 뺀 나머지 4시간 21분이라고 보이는 거예요. 이틀은 빼먹는 거야. 그럼 이 사람은 4시간 21분 일한 것만 주면 안 되잖아, 돈을. 이틀치를 더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계산 공식은 잘못된 건 아닌데 표현 방식이 잘못된 거죠. 표현 방식. 그래서 컨트롤 1번 요거 컨트롤 1번에 들어가서 여기 사용자 지정으로 가보세요. 사용자 지정. 사용자 지정에 가면 H:mm이라고 써있을 거예요. H가 뭐냐면 hour, 몇 시간 일했습니까? 현재 몇 시입니까? 이거고, mm은 현재 몇 분입니까? 몇 분간 일했습니까? 이런 얘기인데, 그랬더니 4시간 21분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때 중요한 거 H를 좌우로 괄호를 묶으세요. 자, 크게 보여드릴게. 시간은 24시간 경과되면 하루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25시간 일했다 하더라도 25시간으로 표시되지 않고 1시간으로 표시된다 이거죠. 이때 요렇게 뭐 골뱅이는 굳이 안 쓰셔도 상관없는데 요게 시간이에요. hour를 그냥 H:mm이라고 되어 있는 애를 요렇게 대괄호 안으로 묶는 괄호 있죠. 이거 엔터 위에 보면 괄호 있잖아요. 둥근 괄호 말고 대괄호 요거로 바꿔주면은 시간을, 날짜가 넘어간 시간까지도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몇 시간으로 나온다? 예를 들어서 1시간으로 나오는데 여기서는 몇 안 나온다? 25시간이라고 이렇게 표현된다 이거지. 요렇게 표현해 주세요. 요렇게
그럼 여기 이제 실제로 52시간 21분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예요. 셀서식에 들어가서 시간은 24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24시간 48시간 넘어가면 하루 이틀 넘어간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빼고 나머지 시간과 분만 표시해 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48일간 일했다 하더라도 한 달이 30일, 31일이잖아요. 그러면 48일이 아니라 개월 수는 제외하고 나머지 일수만 나와. 그러면 전체 개월 수, 나는 5일 일했습니다가 아니라 35일 일했습니다라고 이렇게 그렇게 보여줄 때는 먼스죠, 먼스. 자, 이어가 뭐라 그랬죠? 이어가 연도고 mm이 먼스잖아요. 그 다음에 dd 이게 데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45일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다른 말로 1개월하고 만약 5일이다 15일이다 이렇게 처리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그냥 45일로 표현해야 되잖아요. 그때 셀 서식을 뭐로 바꾼다? 셀 서식을 대괄호 안에 mm 이렇게 써주면, 그리고 여기는 뭐 슬래시 dd 이렇게 써주면 m 표시가 m이 아니다 d지, 여기다 아니다, 얘가 아니라 여기다 써줘야지. 이렇게 써주면은 1개월 15일인데 이거를 그냥 mmdd라고 쓰면 d만 써주면 15일만 나온단 말이야. 개월은 넘어가 버렸으니까. 그럴 때 dd에다가 괄호를 대괄호를 넣어주면 전체 일수, 총 며칠 이런 거, 지금처럼 총 52시간 이렇게 표시하는 것처럼 그렇게 가능하다. 그러니까 요렇게 요 대괄호 안에다가 써주는 기능도 있어요. 예. 그게 우리 책에 어딨나 좀 볼까요? 그 말은 안 나오네. 이거는 책 보고 하시면 돼. 이건 어려운 건 아니에요. 이거 책 보고 하시면 되고,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게 책에 없는 건데 이게 좀 어려운 거예요. 토탈 시간